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의견 청취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자료 제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을 공공목욕탕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목욕탕 이용요금의 국가보훈 대상자를 신설하여 이천 시민은 무료, 관내 주민은 3,000원의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며 이에 맞춰 입역권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배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천시 보훈 대상자 현황은 1,58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 지역은 장원, 모가, 설성, 율면으로 이렇게 표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설성 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율면에는 또 목욕탕이 있고 모가에는 없는데 모가에서 거기까지는 많이들 안 가시는 편이고 장원 역시도 여기까지는 안 오기 때문에 한 60여 명 대상, 그럼 많게는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좀 촘촘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원, 율면, 설성에만 공중목욕탕이 있다 보니 이게 남부권 대상자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게 시내권에 계시는 또 다른 보훈 대상들이 이용에 대한 이용은 관계가 없죠. 네. 근데 거리에 거리 이제 주로 멀어서 이제 설성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래서 관내에 대한 어떤 거리의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이나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홍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홍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연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사용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폐유 등 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의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처리 지원과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 사무의 위탁 및 재적 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의 성과관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의 포상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홍란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송웅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사용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적정한 수거와 자원 순환을 지원하여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 순환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자치법규 사례는 현재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적 의무가 있는 조례로 평가되며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그 폐유 경우 폐기물 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거, 운반,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이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보면은 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의탁하여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상황은 이제 이 수거 체계에 같이 협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제 5조 사업에 보시면은 그 공동 수거 시설 및 설치 및 운영이라고 이제 제 5조 2항에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 장소나 그 수거 그 개수가 다 확정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앞으로 실행을 할 건지 그 부분에서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5분 발언 근거로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에 우선 설치하는 걸로 예정 중이고요. 이번에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이나 거점이나 이런 거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 좀 여쭤볼게요. 공공수거시설 설치를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았나요? 네, 연구개발과장 박정희입니다. 송란 의원께서 5분 발언 이후에 각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수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져올 경우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회수 수거를 안 그 했었어요? 전에는 우리 자체적인 건 폐유를 수거를 했는데 농업인들 그러니까 거는 수거를 하지 농민들 거는 안 않았습니다. 했었고. 예. 네. 의원님 발언 이후에 네네. 추진하고 네. 있습니다. 집행부 조례안 책자 175조, 187쪽 및 213쪽과 별도 배부된 의견 청취권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간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 개의, 용도지역, 지구단위 개의, 산업유통형 소고지구 결정 변경 시의회 의견 청취권 등을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정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조 의안번호 9-24 이천시 온천수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온천법 시행에서 조례를 위임한 온천수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의안번호 9-25 이천시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전세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전세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 기능, 교육,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운영협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과 관리단의 지도 점검 등 현장 활동에 따른 협의와 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3조 의안번호 9-26 2000시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공공측량 작업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2000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관련 조항을 운영 실정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관련법 개정에 맞춰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추가하였고, 둘째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구성과 회의 운영 방식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견 청취권을 자리를 이동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소구지구 결정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다음, 현재 건설 폐기물을 처리업을 영위하는 기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골재 생산과 아수콘 제조 공장 등을 지구다리 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모가면 소거리 일원이며 나오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금광환경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남이천 IC 시도 1호선을 이용하고 농어촌도로를 통해 진출입하며 인근에 이레본 등 소규모 산업시설과 사우스 스프링스 골프장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성사진입니다. 자연환경 표고 분석과 경사 분석입니다. 다음, 생태자연도 임상도입니다. 인문환경으로 지목별 토지자별 토지 이용 현황입니다. 개발 현황입니다. 요 가운데 부분이 기존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97년도에 이제 개발 행역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 우측의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야적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주기장으로 허가받아서 전체 부지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19,000 평방미터, 보존관리지역 7,340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조서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시설 배치 계획입니다. 중앙의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로, 우측과 좌측의 공업용지에는 아수콘 제조 시설,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건축 계획도입니다. 19페이지. 다음, 경관 계획입니다. 조망점별 선정입니다. 조망점별 경관 시뮬레이션입니다. 다음은 이제 상수도 공급과 오후수 처리 계획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기여입니다. 2000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산출한 결과 약 7억 1천만 원의 산출이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도로 170m, 폭 8m, 2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이천시 온천수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온천수 검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입법 예외와도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이천시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천시 지회 간 민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관리단원의 임기와 해촉,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재정 지원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한 점은 타당합니다. 다만 제3조의 다른 법령 및 상위 조례라는 표현은 조례 간 법적 상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이천시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공간정보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와 제도적 필요성은 인정되며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및 전부 개정안 비교표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이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소고지구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모과면 소고리 일원의 생산관리지역 및 보정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기존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제조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려는 사항입니다. 기존 개발 허가 시설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 관리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과 제조시설을 구분하여 계획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여 규모는 적정하나 공공기여 시설의 설치 범위와 사업 내용, 부족분 처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향후 협약 및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기여의 이행 방법과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9쪽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수질검사 건당 7만 원, 성분검사 건당 2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뭐 기준이 있으십니까?
이제 상위 법령에서 어떤 기준화하고 어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어떤 그 제정을 했고요. 인근 시군에 이제 먼저 제정한 그 시군도 어떤 비슷한 금액에서 어떤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그 상위 법령에서는 이 기준을 위임 조례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임 조례에 따라 지금 그 7만 원과 200만 원을 정하신 거고, 예, 타시군 조례에 이제 참고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내지는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나 뭐 내지는 그 장비 유지비나 또 내지는 시약비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렇게 검사해주는 기간을 뭐 MOU나 이런 체결 형태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자체별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용이 이제 상위 법령에서 자치단체가 어떤 그 상한선 그 내에서 어떤 조례로 제정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니라 이제 온천수에 대한 게 어떤 국한이 되는 거고, 네네. 현재 저희가 이제 온천수가 총 그 12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동일한 금액을 인근 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제정을 네. 했습니다. 예. 혹시 뭐 이 산정 근거를 그 뭐 견적서나 이런 거는 좀 받아보셨습니까? 예, 뭐 따로 견적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런 거 하실 때 좀 견적서나 그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걸 좀 받으셔서 자료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좀 올 수 있도록, 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또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천시 온천수 급수인데요. 그 이천의 온천 현황이 그 전에랑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그 설봉 온천이 2공이 있고요. 네. 미란다가 3공, 그다음에 테레메덴이 5공이 있고 그 언흥 온천 거기가 이제 2공, 총 12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수수료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온천이 지금 설봉 예. 온천과 미란다, 테레메덴, 언흥. 네, 저 궁금한 게 미란다 온천은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이제 안 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기에 사실은 이제 24년부터 지금 그 휴업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그게 이제 워낙 건축물이 노후되고 해서 네. 새로 이제 뭐 호텔, 콘도 여러 가지 복합 시설로 어떤 고밀 개발하는 걸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사업자가 뭐 자금 사정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 이제 접은 상태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004년 3월부터 이제 휴업 상태인 거고, 네네. 최근에는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뭐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준비 중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휴업이라도 온천수는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휴업의 온천까지도 수질 관리가 같이 들어가는 건지.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 사기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런 전세 사기 관련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 조례를 새로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차이점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건 피해자 지원 위주로, 소관부서는 주택가.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예방 차원으로 소관부서는 토지정보과. 이렇게 그 지원과 예방, 그다음에 담당 부서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시민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 피해자는 동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주거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행정 편의보단 시민 권리 보호 차원으로 이거를 좀 개정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이건 내가 전세 사기인데 이거는 피해자 지원과 이건 예방 차원이고 하니까 하나로 개정을 해서 그 안에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피해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나, 이렇게 그 체계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결과 보고를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제3조의 다른 병력 및 상위 조례라는 표현을 조례 간 법적 상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라는 의견을 검토 보고를 주셨어요. 요거 관련해서 잠깐 저희 의원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제5항 2010 공간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생태 자연도를 좀 봤거든요. 지금 2등급지가 4.1%, 3등급지가 95.9%. 개발은 비교적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2등급지도 그래도 4.1%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임상항도도 지금 4, 5, 0급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개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현재 부지 전체가 기개별 개발의 행위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생태자연도는 이제 2등급인데요. 생태자연도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는데 법의 취지는 1등급은 이제 보존이고 2등급은 이제 개발과 보존, 3등급이 개발인데 여기는 2등급이라 어떤 개발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이제 개발이 된 토지입니다. 이미 개발이 됐다고요? 예. 이미 개발이 됐는데 어떻게 2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 개발된 거하고 별개로 예. 자연환경보전법인가 그 법에서 어떤 생태자연도를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현장하고 지금 여기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제가 보는 자료랑. 생태자연도는 네. 개발 전이나 개발 후라 하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어떤 등급을 매겨진 거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 또 새로 조사를 해서 예. 환경부에서 새로 또 뭐 등급은 나눠지는데요. 네. 예. 그래서 뭐 2등급질에서 이게 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데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왜냐면 예. 그 주시는 자료랑 그 현재 현장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는 현실화를 시켜야 돼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제가 이 자료를 놓고 볼 땐 여기가 2등급지인데 현장은 이미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 자료의 어떤 객관성이나 신빙성에 대해서 조금 저는 우려가 되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데는 그 완충 녹지나 내지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개발이 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좀 의원님 설명이 길 수가 있는데요. 예. 또 그 생태 녹지하고 또 이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생태자연도를 등급을 나누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또 기존에 개발이 돼 있던 거하고 또 생태자연도는 또 별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따로 예. 그런 그 관계 설명을 발췌를 해서 네. 다른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저는 예. 그 자료랑 현장 상황에 괴리가 있는 부분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구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거 2등급, 3등급 이런 데는 개발이 된다라는 전제는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습니다. 네. 1등급은 개발이 제한이 되고요. 네. 2등급 지서부터는 이제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든 개발이 가능한 이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도시가정 오철입니다. 네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기 개발은 다 된 땅인데요. 경계부에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저희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지금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야 같은 경우는 다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고요. 농경지 있잖아요. 농경지는 3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없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등급지가 아까 그 공공기여 나왔잖아요. 예. 그 진입로 확장인데 뭐 주민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공공기여가 이제 주민하고 합의가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건지. 네네.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그 주민하고 따로 뭐 협의거나 합의 이런 전제는 없고요. 일단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이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산출했더니 한 7억 1천만 원이 산출이 되었고 일단 그 신청서 제출된 게 그 농어촌 도로 얘를 한 180m를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공 기여를 하겠다로 계획서를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공 기여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주민은 어떻게 지금 협의 사항이 있는 건지 이게 아직 진행 중이지 않나요? 예, 여기에서 만약 주민들이 예. 그 현재까지는 그 이 도로 외에 다른 어떤 뭐 공공이라도 필요한 시설을 어떤 뭐 요청하거나 건의한 게 없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송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예. 지금 규모의 적정성은 금액의 적정성은 검토가 됐는데 저는 이게 공공기여 부분이 이게 공공성이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일부 정비 개설을 하면 분명히 그 도로의 확장 부분은 그 지금 이 기업이 쓰기 편한 진입로인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도로가 정비 확장되는 부분이라고 맞는 거죠? 예, 2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게 과연 공공기여에 좀 부합성이 맞나 좀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공공성을 성격이 좀 부합하는 아까 시민 의견을 들어봐서 그 인근 지역에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상생돼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좀 넓은 범위로 좀 넓혀 확장해서 예. 정말 이제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민 의견도 추가로 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지역에 있다 해서 그 지역의 공공성보다는 그렇죠. 이천 전체에 넓혔을 때 정말 이 공공기여액이 꼭 그 동네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좀 충분히 쓰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맞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이미 그 마을 주민과 상상해서 가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생각을 좀 넓히고 좀 확장해서 가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김하식 의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관리계획 용도 지역에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 거잖아요. 네, 소고리에. 저는 주민 의견을 얼만큼 청취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금년도 1월 26일에 어떤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예,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네. 또 설명회는 이제 인근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어떤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선정을 했고 소고 1, 2 마을에 관해서 이제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 인원은 약 한 30여 명 되고요. 그때는 이제 나왔던 의견은 또 환경에 대한 어떤 피해 우려, 폐수 배출 이런 의견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여기 이제 대상 사업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층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답변이 있었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7월 7일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이제 그 평가를 완료를 하였고요. 이후에 이제 며칠 전입니다. 7월 20일자에 원두 1리 또 소고 3리 여기 이제 마을에서 한 15명씩 각각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이제 다수의 이제 민원이 이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피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서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를 하나요? 저희가 이제 요건 외에도 이런 도시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 설명회를 대부분 하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좀 많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이제 홍보 방법은
이런 서류가 접수가 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주고 또 설명회에도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읍면에도 알려줘서 좀 많은 주민이 좀 참석해달라고 협조를 보낸 상태인데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실제 어느 현장이든 많이 참석은 안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참여를 안 하는 실정인데 그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이신지. 저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예민한 사안이나 이런 혐오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얘기지만 도로에다가 프랜카드를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프랜카드잖아요. 또 문자고 마을에 한 공보고 근데 그런 부분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나서 주민 설명회 형식적으로 했다. 몇 명 나왔냐? 20에서 30명 나왔다. 그러면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거기에 관련 공무원들 빼고 그러고 나면은 거의 없어요. 지금 6개 마을인데 6개 마을에서 30명 참여했다는 거는 거의 안 했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또 넣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저한테도 지금 접수된 게 마을에서 소고 삼리 주민이 한 30명 되는데 반 이상이 반대예요. 그리고 원두리도 원두 1위 같은 경우에도 그 주민들이 뭐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여기 또한 반대가 지금 한 30명이 넘어요. 이렇게 한 30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공청회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의견 청취해서 또 주민 의견 들어온 거 답변 보면은 실제로 장마 때 폐수를 배출하는데 농업용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무당 방류에 대해서는 수시로 뭐 감시 또는 그 단속을 해서 법적 조치와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상온 아스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여쭤보면은 이런 부분은 또 실시 설계 시 참고하도록 하겠다. 주민 설명회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러면은 환경영향 평가에서 이제 그 협의회를 거쳐서 협의회 끝나고 나면 그냥 그걸로다가 뭐 다시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고려해 보겠다. 그게 끝이에요. 그럼 의회에서도 여기서 제시하면은 그냥 이거 의견 듣는 걸로 끝이에요. 그 이후 답이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게 끝내실 거죠? 이것도? 예, 끝내지는 않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 뭐 주민 설명에 대한 이런 홍보 방법을 말씀 주신 대로 뭐 이렇게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요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민원들이 어떤 피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그런 걸 살피고 확인을 해서 어떤 그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염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염 측정하는 것도. 네? 그냥 지속적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떳떳하면 회사에서 측정 기계를 요새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게끔 해주세요. 네. 그리고 주민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러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민 설명회 다시 한다 이 얘기죠? 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한다면 다시 아니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공공기업 비용 산정에 보면은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그 25%하고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 10%가 적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해서요.
이게 이제 공공기업 가이드라인은 이제 국토부에서 어떤 표준안이 있고 이제 시군 실정에 맞게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도 지지난해 7월인가 이걸 만들었고 이런 산출 기준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될 것 같고요. 별도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은 그 용도 변경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보존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생산 지역에서 보존관리 지역으로. 이 용도 변경했을 경우에 그 토지 상승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공 기여에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또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용도 지역 상향, 예. 밀도 상향. 예. 이랬을 때 이제 그런 공공 기여를 이제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끝에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상향, 예. 또 그 밀도, 건축물의 밀도 상향에 따라서 예. 그에 따른 그 사업자는 신청인의 어떤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예. 그런 공공 기여로 뭐 도로가 됐던 뭐 현금을 납부를 하던 그런 어떤 공공 기여를 어떤 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공공기업 비용 납부가 7억 정도가 지금 그 산정이 돼 있잖아요. 예. 이 그 토지 상승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도 뭐 또 따지고 들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 포함이 예. 되는 말씀이시죠? 예. 혹시 이 공공기업 비용 산정에 대해서 혹시 예. 그 시에서는 매뉴얼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 그 적용이 틀린 유형별로 다 적용률이 틀린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그 공공 기여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는 그 용도 지역 상향, 네. 건축물의 밀도 상향, 이게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요런 어떤 뭐 산출 기준과 아까 말씀드렸던 좀 상세한 내용은 따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소고지구 관련해서 잠깐 좀 협의가 있어서 정의를 잠깐 선포합니다. 김하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면 설명회를 또 다시 개최하는 분에서 꼭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251쪽 및 2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 관행적 표현인 법인 등기부 등본 대신 법령 및 민원 시스템상 공식 명칭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호 법인 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수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보행 안전 편의 증진 위원회의 기능을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9항을 신설 보행안전 편의 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위원회로 지금 대체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네, 대신할 수 있어서 대체를 하시는데 제가 살펴봤어요. 5조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봤는데 교통약자,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좀 한정적이에요. 심의 내용이. 그런데 보행안전 편의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보도 설치나 정비나 보행 공간 확보나 또 어린이 노인 보행 환경이나 내지는 생활도로 개선 이런 측면들이 과연 제대로 심의가 될까 이게 좀 걱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상황인데 위원회가 대체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2000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예, 5호에 보면은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서에 그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그거는 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은 차후에 저희가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도 예,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2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화입니다. 2000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9-29호 2000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0시 농업인 대상의 품격을 높이고 2000 농업 발전의 기여도가 높은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는 시상 부분을 5개 부분에서 장목 위주로 개정을 하였고 안 4조는 수상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는 후보자의 추천 및 서류 제출 기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를 확대하고 안 12조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술 지식 정보화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 농업과 복지 농촌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 예고 결과 별도 회신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시 농업인 대상 조례의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 지식, 정보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후보자 자격을 5년에서 10년으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쌀이나 축산이나 이렇게 장기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신기술이나 신지식이나 내지는 정보화 농업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경력이 곧 역량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 목적에 근거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 10년으로 다 경력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의견에 또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신기술이나 그 전문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륜에서도 묻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또 농업인들의 농업의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오랜 어떤 축적된 경험이나 내지는 이런 데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우대나 내지는 예우나 이런 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포상을 하는 근거에는 획기적인 컨텐츠 개발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분들의 포상 기준이 이렇게 경력으로 이렇게 단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요. 대안이라고 하면 분야별로 업종별로 좀 경력을 좀 제한하거나 내지는 지금 현재 5년 경력에다가 그 가산점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마다의 어떤 가산점으로 좀 환산을 하시거나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 그 좀 더 형평성이 있고 균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기 농업인 대상이면 대상에서 부분별 3명 이내로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대상의 취지에 맞춰서 좀 확장해서 했던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6조에서는 적격의 대상자 없음 부분은 시상하지 또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별로 시상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대상 자체 시상자가 없다는 건지 약간 그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 농업인의 날에 우리 이천시 농업인 대상을 선정을 하는 건데요. 그 저희가 부분별로 선정을 하다 보면은 계속 연속성 있게 현재까지도 200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야에서 그 저희가 이제 배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흡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제외를 하고 제한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